3번. 그래, 뭐 풍경사진이 이제 주제로 넘어왔겠지. 풍경사진을 찍을 때는 인식과 프레임, 인식과 연주, 해석을 더해야 해석을 더하자 이런 말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풍경사진을 찍을 때 고려해야 할 부분. 해석을, 인식을 더해서 찍자. 그러면은 유의미해진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특징, 실제 감동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왜? 뭐야, 입체적이잖아. 그치? 입체적일 때 입체적인 것을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되니? 2차원 평면적으로 되지? 그러니까 실제 감동에는 미치지 못해. 실제 감동을 줄 수는 없어. 그래서 뭘 더해주라고? 해석과 인식을 더 더해주라고. 그랬을 때 유의미해진다. 이런 내용의 구조를 취하고 있잖아요. 중심 내용을 정리하실 때 뭐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정리해야 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탈압박하세요. 알겠지? 네. 그냥 길게 써도 괜찮아.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야. 14번째 문단. 공모전 사진을 보고 이 소회. 실제 공모전 그래 쉬운 단어로 공모전 골목 사진을 보고 느낀 점 좀 어려운 말로 뭐 한다고? 소회라는 단어 나와도 여러분들 처리가 돼야 되니까. 공모전 골목 사진은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이야? 아니지. 그 정도의 내용일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었대? 공모전 골목 사진을 보고 난 느낌은? 당혹스럽고. 낯설게 변해버린 당혹스러움. 같은 동네, 다른 동네인데 같은 동네로 착각하기도 한다. 획일화된 건물 사진으로 울컥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근데 이거는 공모전 골목 사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니? 잘 생각해야 돼. 아니요. 아니지. 이 사진을 보고 다른 생각이에요. 이 소회는 다른 생각이에요. 사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각. 다른 생각. 우리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지금 한 거야. 사진에 대한 느낌은 어디 나와 있어? 15문단이지. 이게 공모전 골목 사진에 대한 소감.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소회라고 처리한 이유가 소회를 밝혔다라는 것은요, 그 사진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고 내가 든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한 것을 소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가 더 느낀 점에 맞는 거지. 15분단이 더 느낀 점이 맞는 거지. 그럼 이거 수정을 할게. 보고 느낀 점이 아니라 보고 든 생각. 이렇게 해서 조금 어휘 처리를 더 정확하게 합시다. 공모전 골목 사진을 보고 든 생각이 14문단이고 공모전 골목 사진에 대한 소감, 그것이 느낀 점이죠. 두 문단의 차이를 좀 느끼면은 소회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 보고 든 생각,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느낀 점, 소감 어떻게 느껴진대? 초현실적. 왜? 붉은 뭐 이렇게 눈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옛모습의 느낌도 있었대요. 성체처럼 굳건한 느낌도 있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현실적이다. 요 때문이다 나오면 얘들아 누구 때문인지 꼭 정리하라고 했어. 연결하라고 했어. 나 때문인지 너 때문인지 쟤 때문인지 그 때문인지 얘 때문인지. 그리고 실제감 있게 표현됐습니다. 관념의 사진이 아닌 구체적 실제의 사진이다. 식상함이
없다. 이것에 대한 소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니? 사진에 대해서. 긍정적. 긍정적인 소감. 그 긍정적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지? 아니면 아예 중심 내용에다가 긍정적 소감이라고 써놔. 그럼 긍정적 소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 벌써 딱 머릿속에 잡힌 거잖아.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독서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 거 아니야 지금. 지문 6개, 7개 정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 거니까 우리가 중심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16번째 문단. 요것도 지금 공모전 골목 사진을 또 이어서 뭘 얘기한 거 아니? 뭐 느낀 점일 수도 있고 소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글쓴이가 얘기한 거고 글쓴이에 대한 생각이고 글쓴이의 마음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사진을 찍은 이의 마음을 오롯이 담기 만나보자 만나보지 않았어도 누구를 이 사진을 그치 이 공모전 골목 사진을 작가에 대한 생각 혹은 평가 그럼 어떤 생각과 평가를 했어요? 일상을 소중하게. 그렇지 이 사람은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일상을 소중하게 일상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내용 일치 부분에 그러면 이 사진을 뭐 사진을 찍은 사람과 만났다. 에이, 말도 안 되는 내용. 17번 17문단 이제 마지막 쪽으로 슬슬 가고 있네요. 요거는 무슨 사진 찍을 때? 증명사진. 아직은 풍경 사진 찍을 때죠.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방법? 잘 찍기 위한 방법. 풍경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 내면의 본질을 담아야 되고 미세한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해요. 모든 역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도 필요되고 여기에 하나 더 일체감. 그럼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내면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말고 모든 역량에 기술까지도 포함하겠지. 그리고 뭐까지? 일체감까지도 넣어야 된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세요. 사진 찍기를 권유하고 있죠. 그래서 보물이 될 사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진, 요거는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사진. 사진기 없어도 돼요. 스마트폰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밑에다가도 중심 내용을 쭉 적어보세요. 이제 12부터 18까지. 그렇게 해서 중심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신다면 그럼 요 지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 형성된 거. 쭉 적어 보셔야 돼요.
12문단은 중심 내용 뭐였니? 풍경사진 많이 찍습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이었으니까 넘어가고. 자, 13문단은 풍경사진을 찍을 때 뭐가 필요하다? 해석과 인식 등 인식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치? 풍경사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과 해석이 필요하다. 14번. 공모전 골목사진 공모전 골목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대한 느낌이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혹은 이 사람이 하는 다른 생각, 소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15번이 사진에 대한 감상이지. 사진에 대한 감상 뭐라고 얘기했어? 초현실적이야. 식상 경력 식상함도 없고 현실에서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실제감 있게 표현됐고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했다라고 하는 식상함이 없어. 그럼 자신만의 어떤 인식이 투영됐다라는 얘기 아니겠니? 그치? 이 작가만의 인식. 그리고 16번은요. 누구에 대한 평가? 그치? 그 골목길 사진을 찍은 작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어? 아마도 이 사람은 오롯이 마음을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평가. 자, 17번은 그래서 풍경사진을 잘 찍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모든 역량의 미세한 흐름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역량 필요 플러스 하나를 더 더해주라고 했지? 일체감. 자, 18번은 조언 사진을 찍어보자 라는 내용으로. 자,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역으로 가는 거야. 그럼 밑에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중심 내용만 빨리 보는 거지. 밑에 있는 중심 내용만 빨리 보면서 아 맞아 이 내용 기억나 라고 한다면 벌써 이해독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그냥 제목만 보고, 물론 이 교과서 질문은 힘들어. 근데 제목만 보고 이 내용 뭐였지? 그럼 3회독이 되잖아. 아니니? 그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하기 전에 인공지능 할 거예요. 인공지능 하기 전에 우리 문제로 가자. 문제. 자, 지금 우리 요 사진과 관련된 지문은 8번 문제예요. 자, 8번 지문도 한 3명 틀렸네. 자, 빨리 틀린 사람 8번 지문 왜 틀렸는지 한번 빨리 가서 봐봐. 그럼 8번에 지금 답을 4번으로 가서 틀리신 분들은 적절해 않은 건 이건 적절하다는 거잖아. 야, 빨리 가서 봐봐. 감상인지 아닌지. 라. 감상 맞지? 우리 그렇게 정리했지? 야, 중심 내용 정리한 거 그대로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럼 5번은 왜 틀렸어? 특별한 장면을 선망에 여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장면을 특별하게. 그래. 일상, 평범한 일상을. 그치? 평범하게가 아니라 소중하게. 이렇게 바꿔줘야지.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평가했다. 라고 이렇게 중심 내용만 정리해도 이런 문제들은 틀릴 일이 없지. 누가 틀렸는지는 내가 굳이 안 보겠어. 자, 9번 문제. 야,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요? 공부하는 방법? 그걸, 야, 9번 다 맞았네? 야, 야, 10번 가자. 10번 많이 틀렸다. 10번에 2, 4, 5번. 2, 4, 5번으로 하신 분들은 자 2번 내용 봐봐. 인간이 주는 흡입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방증으로 잡지 표지를 볼 수 있다. 흡입력 얘들아 끌어당기다 라는 거. 인간의 사진으로 우리 지금 여기에는 안 실려 있는데 한번 가서 찾아보면은 있을 거예요. 잡지 표지에 무슨 사진이 많이 있어서? 인물 사진. 그렇지, 인물 사진이 있어서 흡입력이 있다. 내용 있잖아. 4번도 가서 봐봐.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일은 결국 자신이 살아있다. 애정을 가지세요. 왜?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중심 내용 벌써 우리 내용 정리했던 거에 다 있지? 야, 이런 내용일치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뭐예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자, 제 과목 이름은 독서. 내용 일지 부분 틀리신 분들은 안 읽어서 틀린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 아니요, 냉정함이 필요해요. 자, 5번도 미세한 흐름 놓치지 마세요. 역량 동원하세요. 너무 그냥 읽자마자 이거 내용들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안 읽어서 틀린 거야. 그럼 3번은 왜 틀렸는지 찾아줘야 되겠다. 3번. 오늘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다르다. 몇 문단에 있었니? 이거 우리 정리 안 하고 온 것 같다. 몇 문단에 있었지? 어제와 오늘 다르다. 일상을 10분 소중히 여기세요라는 말에서 여기서 한번 쳐볼까?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근데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야? 아니지. 글쓴이의 생각은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소중하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야. 소중하니까 찍어놓자. 사진을 찍자라는 얘기예요. 넓게 보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오늘도 학교 가고 내일도 학교 가고 내일 모레도 학교 가고 달라요? 안 달라요? 오늘도 학교 가고 내일도 학교 가고 내일 모레도 학교 갈 거고 내일 모레 안 가는구나. 이제 매일매일 매일매일 간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동일하지만 그 하루하루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 다 똑같니?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자고? 사진을 찍어 놓자라는 거. 자, 11번 문제도 이제 가서 한번 보자. 2번으로 많이 가서 틀렸네. 40%가 지금 2번으로 가서 틀렸어요. 야, 2번 딱 읽자마자 왜 틀렸는지 보이지? 사연이 현재모습이야. 완전 현재모습 아니잖아요. 자, 인물 사진을 통해 굳이 이런 거 타인의 현재 모습을 남기지? 딱히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 그럼 일단 세모 쳐.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잖아. 그럼 지문의 내용이랑 일치한 거 찾으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요거 틀리신 분들 빨리 한번 보세요. 빨리 한번 풀어봐. 틀린 사람 40%가 틀렸어요. 5번이요. 5번. 자, 경험과 방향이 뭐보다 중요하다. 이거 몇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 세 번째 다. 응? 몇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 가에서 나왔잖아. 그치? 방향, 경험, 행간. 여기서 행간이란 단어가 뭐니 얘들아? 행간. 간격. 그 줄과 줄 사이의 숨은 의미. 그것을 행간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행간이라는 의미는 비유적으로 빈 공간. 지식의 행간, 지식의 빈 공간을 메꿔주는 것. 자, 그리고 12번도 한번 봅시다. 와우. 띵띵띵. 띵띵띵. 자, 기억. 이때 마에 밑줄 친 거예요. 어떤 사진일까?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할까? 이 사람은 모방하래? 에이, 모방하지 말고 자, 어떤 사진을 좋은 사진이라고 할까? 스스로 자신만의 자신의 인식, 해석. 이게 담겨야 되잖아. 자신만의 인식, 해석. 나와 관련 없는 특별한 순간을 찍으래? 에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일상적 순간을 찍으라고 했겠지? 또 비싼 렌즈를 에휴, 요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자, 애정을 가지래요. 맞네. 스마트폰이라도 사용해서 찍으래요. 이거 얘기 마지막에 나왔지? 카메라가 없어도 괜찮아. 뭐 스마트폰이라도 이용하세요. 재현 해서.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다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13번도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아니네. 한 명 틀렸네. 가장 적절한 거는 1번은 왜 안 되니? 대상과 장소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재현과 해석은 이건 사람과 관련된 거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담느냐? 찍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넘어가서 14, 15, 16도 한번 봅시다. 이 해당하는 문제. 14번도 틀린 사람 1명, 15번도 틀린 사람 1명. 자, 14번도 내용 일치 문제잖아요. 이것도 우리 중심 내용으로. 그럼 적절한 거는 왜 3번으로 가야 돼? 진솔한 사진 보면은 잘 찍었다고 느낄 수 있다. 뭐가 있으니까? 진솔함. 그 사진을 잘 찍었다고 느낄 수 있다. 이 진솔함과 연관된 단어 뭐가 나올 수 있어? 개연성. 1번은 뭐가 틀렸니? 반대. 1번. 반대. 그렇지, 이거 바뀌었지? 인물사진과 풍경사진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아까 14번이 1번으로 해서 틀렸나? 아니네, 5번으로 해서 틀렸네. 미안해. 5번도 왜 틀렸는지 보자. 인물사진을 찍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 이 말은 뭐 그냥 없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이게 지워지면 어떻게 되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건 어때?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맞지? 이러면 맞아요. 이러면 선택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지문이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니까 항상 틀린 선택지들은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는 정답으로도 바꿔보라고요. 15번도요. 15번이 많이 틀렸나? 하나, 둘, 셋, 1, 3, 5. 네, 요거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한번 해보자. 기억,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겨낸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찍고 싶어. 왜? 왜? 왜 이거 왜 맞아? 기억이 왜 맞아? 개연성 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지금 해석이라던가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누구 따라한다는 게 아니야. 모방 안 했으니까. 니은은요?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이게 개연성이 조금 더 강하네.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야. 자, 디귿은요? 신문 기사의 사진은 글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리을은요? 사람을 찍는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매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은 굳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뿅뿅뿅. 5번은요? 해석을 담아야 돼 라는 말까지. 4번이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되면 일단 물음표를 해놔야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지. 4번 아니면 5번이냐. 이런 문제 너무 싫어. 그치? 자, 근데 안 드러났으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발문에서 뭐라고 했니? 글쓴이의 관점을 그대로 한번 찾으라는 얘기잖아. 매체 역할 중요하다? 매체 역할 중요하다는 얘기 안 나왔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고를 일은 없어야 돼요.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글이 읽기는 예술 분야 글이에요. 요 예술 분야의 글을 읽기 위해서는 답은 5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시대에 대한 글 읽기. 이거 시대와 관련해서 글을 읽을 때. 2번은 과학 분야. 과학 분야에 대한 글 읽기. 3번은 기술 분야. 4번은 인문 분야. 근데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 원래 교과서에서는 나오지만 학교에서 따로 언급이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지? 요런 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익혀도. 자, 여기까지가 우리 요 2차 문제 인문 분야에 대한 내용이고, 잠깐 쉬었다가 요 기술 같이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인공지능 딥러닝. 자,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뭐 못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지문 우리 과학 지문, 기술 지문 한번 해보시죠. 기술 지문. 끝날 것 같아. 팀이 단점을 너무
1, 2, 3, 4, 5, 6, 7, 8 8문단이고 왼쪽에 자 읽고 나서 중심 내용 기술 지문은 뭐 내용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간단할 거예요. 오히려 첫 번째 문단은 뭐라고 정리할래? 알파고 유리 알파고와 이세돌의 과정 대구 이세돌의 대국. 조금만 우리 앞에 수식해볼까?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그리고 인류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국. 근데 이 대국은 관심을 모았다. 그치? 세계적 관심을 모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자, 그 다음 문단은요. 2번 문단이 조금 또 이제 내용이 좀 다른 데 내용으로 좀 튀는 느낌이긴 한데 어떤 느낌일까? 응? 디플로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AI가 인간의 얘기 역사. 그리고 디플로의 이야기 아니야. 하지만 뒤에를 우린 더 중요시 여겨야 되잖아. 알파고의 승리에 의한 충격. 앞부분은 과거 인공지능의 인간이 이긴 사례 승리 사례. 근데 뒤에는 바둑에서 누가 이긴 거? 인공지능이 이긴 것은 바둑에서는 그럼 설마 못 이기겠지? 라고 했지? 네. 그럼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이기겠네? 그럼 이거는 뭐야? 큰 충격. 충격임. 그래서 과거 인공지능의 사례는 나왔네요. 딥블루도 있었고요. 그리고 왓슨의 예시들. 그래서 얘네들을 이길 수는 있어. 그런데 에이 설마 바둑에서 이길까? 하지만 뒤부터 그래서 큰 충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마 바둑은 못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3문단 3문단의 중심 내용. 얘들 중심 내용 쓸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지?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 넘어섰음이 증명됐다. 바둑고수 이세돌이지. 바둑고수를 넘어선 인공지능. 그냥 그렇게 쓰면 되지 뭐. 여기까지는 사실 뭐 큰 내용 아니에요. 한 3문단까지는. 3문단까지는 그냥 알파고와 이세돌이 했다. 알파고가 이겼다. 아 충격이다. 끝. 뭐 더 정리할 게 있나? 근데 이제 뭐 글의 전개 방식으로는 뭐 예시를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정리해야지. 자 3문단 들어갑시다.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진 느낌은 있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정리할래요? 몬테카롤 트리 탐색 알파고는 최첨단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걔가 이런 탐색을 해요. 또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 바둑은 수학적 확률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무작정 대입을 하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한다. 그리고 이 탐색에 대한 방법. 어떻게 정리할래? 내용 되게 이제 많다. 알파고에 대한 알파고에 대한 어떤 설명? 뭐 특징? 혹은 알파고의 무엇에 대한 알파고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요 알파고의 계산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고? 몬테 카를로 트리 탐색. 자, 이 방법, 이 몬카트. 이 탐색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바둑은 확률적으로 좀 자세히 써야 되겠다. 바둑은 확률적으로 계산이 거의 불가능해요. 확률 계산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모든 무작위 도를 놓고 그래서 예상 확률 가능성 높은 율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무작위로 예상 확률은 우리 그때마다 놀 때마다 계산해서 조금씩 최적의 선택이 반복되니까 대국은 유리하게 되겠죠. 무작위로 놓고 그것에 대한 예상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점을 쌓아가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이겨지겠지. 여러분들 공부도 조금씩 이겨야 돼. 지문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지문도 있을 거고 모르는 지문도 있잖아. 그러면은 잘하는 지문은 더 잘하도록 읽어놓고 정리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모르는 지문에서 조금씩 더 정리해서 내용 정리하면서 남은 시간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문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반 컴퓨터와 다른 그렇지. 연산과정. 딥러닝의 연산과정. 일반 컴퓨터와 다른 딥러닝의 원리라고 해도 되고 연산과정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일반 컴퓨터는 어떻길래? yes or no. 그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yes or no. 딥러닝은요, 작은 연산, 작은 과정을 판단을 내리고 나중에 종합.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가능하게 하다. 높은 수준의 추상화. 추상화라는 게 뭐니? 초상화 아니야. 추상화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판단하고 종합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얘기를 했죠. 추상이란 단어가 뭐냐면 생각으로만 쫓아갈 수 있는 거야. 생각하다라는 의미라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능하게 했다. 육문단. 알파고에 쓰니 이 딥러닝은 알파고의 딥러닝은 뭘 한대요? 기계 학습. 진화하는 능력, 학습 능력을 가졌다. 진화하는 학습 능력을 조금만 더 풀어서 생각해 볼까? 대국 기보 3,000건 아니야. 3만 건 아니에요. 3천만 건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난 양을 1000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을 스스로 학습한다. 엄청난 양을 학습한다. 진화한다. 그래서 이 글쓴이도 또는 글쓴이 개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에 해당하는 말은 뭐예요? 알 수 없다. 능력치가 무한. 무한이지 않을까? 능력치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다는 거는 몰라서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기대감이죠. 기대감의 표현. 얘는 진짜 엄청나. 대단해. 그 진화의 끝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7번. 이러한 딥러닝은 어디에서도 쓰이고 있대? 여러 분야. 그럼 뭐라고 정리할래? 딥러닝의 사람들. 딥러닝의 분야. 딥러닝의 분야 어디? 이미지 분류, 영상 인식. 딥러닝의 분야가 근데 8문단에 또 이어지죠? 어느 분야? 제약 산업, 마케팅. 그래서 글이 여기서도 굳이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나누려면 여기서 나눠주면 돼요. 앞에 부분은 이제 바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알파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 어떤 러닝 학습을 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구체적인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을 사용한 그런 분야로 바뀌는 앞부분과 뒷부분, 얘는 다 하고 하자. 자, 이제 구문단. 구문단은 좀 내용이 중간에 뭐 인용도 들어가니까 또 하나의 의식입니다까지 여기까지로 끊을게요. 내용 그냥 길게 끊어서. 그럼 이 구문단에 대한 중심 내용은 뭐가 중심 내용일까? 되게 많네. 또 분야가 하나 나오지? 자율주행 자동차. 그럼 딥러닝이 어디에 쓰인 거야? 자율주행 차에 사용된 딥러닝. 그래서 그 안에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학습합니다.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단련합니다. 여기서도 무슨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화. 학습의 진화가 일어나잖아.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내용. 새로운 창의성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창의성의 가능. 새로운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지문에서는 또 하나의 의식이라는 단어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점에서. 자, 구문단, 신문단. 신문단의 내용, 중심 내용은 어떤 느낌이니? 알파고의 알파고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느낌이 좀 덜하지, 여기서는. 그럼 약간 느낌이 어때? 부정적으로. 부정적, 그쵸? 뭐, 알파고에 대해서. 알파고에 대해서, 뭐, 냉정한 평가인 것 같아. 냉정한 평가. 근데 이 냉정한 평가가 어떤 문제에서는 지금 한계라고도 얘기 나왔어요. 한계점이다. 에이, 이거는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우와 할 정도 아니야. 그냥 조금만 더 발전했을 뿐이야. 아직 뭐 이런 SF 인공지능도 아니고, 그치? 그냥 개발자의 작품 정도야. 거기에 그냥 발전시킨 거 정도야. 어떤 한계점 냉정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이 냉정한 평가는 이 글쓴이의 주장일까? 아니요. 아니죠? 글쓴이의 주장은 어디서 나와요? 11문단.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을 우리는 정리하면은, 다만
활용도가 높아 이렇게 등장을 예고해. 그래서 영역을 대신할 거야. 하지만 뒤에도 중요할 거야. 하지만 통제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발전이 기대되는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과 그리고 이로운 방향으로의 사용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이로운 방향으로 얘기할 때는 통제력을 어떻게 하자? 가진 채. 통제력이 있어야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창의성을 생겨도 우리가 통제력만 있으면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반대로 역추론도 가능하네. 통제력이 없으면 두려워질 것이다. 자, 그럼 밑에다가 빈 공간 많죠? 쓰세요. 1문단, 2문단. 중심 내용만 쓰세요. 그 내용은 여기 7번에서 한번 끊겼지? 7번에서 한번 또 끊겼지? 앞에는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 얘기했고 뒤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상세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한번 쭉 써보시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는지 나는지도 한번 확인. 수현이가 수현이 많네. 그건 난데. 아, 승현이가 진짜 잘하죠. 바로 취소해 버려. 그냥 취소해 버려. 이계정이 제 팔로 되나? 아, 맞아. 내가 끊었다. 그래서 바로 취소. 안 맞을 거야. 미안해, 내가 끊었어. 돼 있잖아, 멍청아. 돼 있거든? 아, 그때 전화하면서 다시 그랬지. 아, 그거 네가 하도 졸라서 없어. 뭔 소리 내가 차단했는데 차단하라고 그랬잖아. 승현아 정확히 말해줘. 진짜 뒤집고 이상하다. 인정. 얘가 새벽 그렇게 안 11시에 맞는데. 전화 와가지고 그치, 구질구질하지. 내가 얘가 이러는 거야? 미안한데 내가 니한테 왜 찾아보자고. 그런 적 기억도 안 없어. 나지? 네가 전화했지. 그때 이거 하고 있어. 그런 적 없어. 걔랑 집에 안 파이팅. 승현아 또 이거. 자, 넌너 괜찮아, 주홍쌤. 어? 주홍쌤 나오셨어. 자동과는 오, 저기 오늘 뭘? 지구가 볼펜이 있는데. 지구가 1등급 자신 떨어져.
지구학 시간에 내가 써놓은 거 지구학 칠판에 써놓은 거 어차피 그거 해봤자 동거의 지구가 수행 만점인가? 예찬이 지구가 수행 만점인가? 통화만 깎았네. 지구가 1등 근데 어떻게 1500m를 빼먹냐? 아니 나는 좀 나왔어? 실기코 봤잖아. 실기코에서 소리했어. 그거는 잘 안 봤어. 과학에서 지원서 미쳤는데 잘 안 보고. 아니 그걸 왜 못 쌤 틀렸대. 미철이 과학 1등인가? 외워서 쓰는 거. 그걸 지금 쌍극적 승수. 근데 그 아 국대서양. 누가 봐도 화학과 어. 괜찮아. 왜? 그냥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설마 1500m에서 2000m 사이에서 간다는 하나하나 봤는데 그만. 하나하나 봤는데 아 요새 깎게만 했다. 됐니? 2월 지금 한다고. 보자. 진짜 너무. 진짜 봐봐. 자, 1문단 무슨 내용이었어? 세계적 단지는 모은 알파고와 인소의 대기 아우 알파고랑 이세곡이랑 바둑 대국을 했대. 두 번째는 과거 인공지능의 승리 사례와 인공지능 몇 개, 2개 예시 나왔었지? 딥블루랑 왓슨인가? 네. 근데 걔네들은 아우 그래 이겼으니까 괜찮았는데 아, 설마 바둑에서 이겼어? 어우 충격이었어 라는 내용. 그 다음에 마술 뭐라고? 마설은 뭐야? 설마? 오야 마법사. 그래서 인공지능의 능력이 바둑꽃을 지금 벌써 띄워놓은 상황이야 라고 하는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우리한테 중심화제를 이끌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4, 5, 6문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준 것 같아요. 4문단에 대해서는요. 첨단 기능, 특히 어떤 방법?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어떻게 하는 거래? 무작위로 놓고 예상 확률 한 다음에 가장 이로운 수를 차츰 가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요. 딥러닝은 일반 계산과 달라.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 거죠. 6문단은요. 알파고의 딥러닝 진화하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네, 진화 어떻게 한대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그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죠. 7문단은요. 딥러닝의 분야. 분야 8문단까지도 분야였지. 그래서 분야가 어떻게 한 4가지 정도 나왔고 9문단도 분야이긴 해. 자율주행차니까 그럼 분야를 쭉 써볼까? 어디? 이미지, 음성인식, 자율주행. 제약, 자율주행. 마케팅. 야,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대? 창의성. 여기서 창의성 얘기가 하나 더 나왔었죠. 신문단 이제 마지막에서는 신문단에서는 약간 냉정하게 평가를 했지. 네. 냉정하게 아야 그 정도로 호들갑 정도 떨 정도 아니야. 얘 그냥 조금 발전한 거야. 그렇지만 11문단에서는 발전이 기대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통제력만 가질 수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내용. 자, 이렇게 내용이 정리됐다면 문제로 또 가봐. 항상 문제 풀기 전에 얘들아 내용 정리부터야. 근데 우리는 문제만 풀고 있지. 문제만 풀게 되지. 자, 1번 문제 얼마나 틀렸나 또 봅시다. 요거 입력은 다 해주셔야 돼요. 입력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유용하게 학습 자료로 활용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을 탁탁 집어내지. 딥러닝이네요. 자, 1번. 정보가 아닌 것은 3번으로 가신 분 왜 3번은 맞는 거니?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기서 나오잖아. 그치? 전문가들의 견해. 그럼 5번은 나와요? 안 나와요? 5번은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거 역추론이잖아. 역추론이라는 거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추론은 가능하지? 이거 반대로 나올 수 있어. 윗글을 읽고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추측 가능한 거. 추측 가능한 내용은 이것도 추측 가능하다. 반대로. 알겠지? 혹은 떠올릴 수 있는 지문은
자,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은 위에 있는 중심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 통제력을 있을 때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이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는 바로 바꿔서도 낼 수 있어. 2번 문제 갑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찾아오면 되겠다. A 알파고의 승리는 처음 읽인 사례니? 어디가 틀렸어? 여기네. 첫 사례 지워야 되겠네. 잠깐만, 이거 몇 번으로 가는지 다 보자. 4번, 5번으로 가신 분들이 많네. 자, B 보자. 알파고에 사용된 이 방식을 하면은 점점 유리해진다라는 말이 뭐니? 점점 유리해진다 이 말은 뭐야? 무작위로 놓은 다음에 가장 이득적인 거 조금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또 무작위로 놓은 다음에 점점 이득을 쌓으면은 결국이 유리하게 풀린다라는 얘기겠죠?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자, C 입력된 규칙에 따라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니 입력된 규칙이야? X 이거는 무슨 마치 일반적인 연산. D 진화한계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네요. 수천만 건의 사례, 그럼 수억 건의 사례가 있으면 더 발전하겠지. 자, 글쓴이의 경우의 수가 무한대인 바둑 종목에서 알파고가 인간을 승리했다는 점에서 알파고의 성공을 인공지능의 로봇의 성공으로 보고 있어. 이거 헷갈린다. 개발자의 성공으로 보는 그래, 이건 인공지능의 성격이 아니라 그냥 개발자의 성격으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 정도까지. 짜증나네. 개 짜증나? 3번은 많이 안 틀렸을 것 같은데. 아니네? 야, 이거 뭐야? 뭐야? 누가 틀려? 우와, 그게 해놔야.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얘들아, 알파고의 한계는 아까 어디서 나왔어? 마지막. 냉정하게 평가. 냉정한 평가에서 우리 꼭 봐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1번은 적절한 거고. 적절한 거니까 지워주고. 2번은 기계학습의 원리 나왔지? 몬테카를로 탐색. 바둑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나왔니? 학습 엄청 했잖아.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통제력을 가지면 두려워할 것 없다. 5번은요? 자, 이거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라 해야 돼? 그렇지.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것도 맞는 선택지가 되잖아. 수집 어떻게 한대? 인터넷 검색한대? 그냥 다 긁어온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안녕하세요. 4번. 4번도 많이 틀렸나? 보자. 4번 누가 틀림? 틀렸네 한 명. 한번 보자. 괜찮아. 나다. 너야? 당당해지자. 자, 구글이 야, 이거 왜 이래. 수업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4번 넘어가죠. 자, 구글이 창조해낸 알파고는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시스템이다. 아니라고 나와요. 응? 인공지능 전체를 대표하는 거지. 인공지능 전체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안 읽었네. 왜지? 왜 대표하지? 자, 5번 갑시다.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 한번 볼까? 5번 많이 틀렸네. 다행이다. 6번, 7번도 많이 틀렸네. 5번, 6번, 7번. 자, 5번 갑시다.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네. 그럼 다 틀린 이유 찾아줘야 되겠다. 1번. 인공지능의 역사적 발전입니다. 에이, 안 나왔잖아. 2번. 딥러닝의 개념 정의했고 인공지능보다 우수한 점을 설명했다. 뭐야, 인공지능보다 딥러닝이 우수하다고? 아니요. 이상한데? 이거 두 개 같은 내용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네.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인공지능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건 어때? 한적 견해라기보다. 비판적 견해보다 냉정한 평가 정도, 아까 뭐 그 정도만 얘기했지. 비판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문제점 제기해야 되잖아. 야, 얘 때문에 인간이 망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인간 시대의 끝이 도달. 그 정도를 해야 비판적 견해지. 얘 때문에 인간이 망할 수 있어. 인공지능이 활용한 구체적 사례 제시했니? 제시했어, 안 했어? 빨리 5번의 선택자 앞에. 사례는 제시. 제시됐지. 근데 뒤에 문제점 해결 방안 여긴 안 나왔어요. 자, 선택지를 어떻게 끊어야 돼요? 항상 연결된 지점에서 끊고, 연결된 지점에서 끊고, 연결된 지점에서 끊고.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몸에 배워놔야 돼.
학교 선택지는 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앞부분이 맞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 뒷부분까지 봐서 틀렸으면 얘는 틀린 거야. 5번은요. 여러 분야를 소개했다. 맞네. 여러 분야. 우리 아까 5개 분야 정리했지?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라는 거는 이게 뭐가 효과냐면은 예시의 효과라고. 예시를 들어서 효과적으로 설명했다라는 말이에요.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6번에서 보기에 대한 설명. 보기에 대한 설명은 아이고 이거 사망한 사고가 있었대. 아이고. 그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인공지능은 완벽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조건이 뭐예요? 이 글을 참고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인공지능을 그래도 우리가 유용한 방향으로 쓰자라는 말에 그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2번 선택지가 틀리지 않았니? 2번 선택지는 어때? 창의성을 제거해야 된대. 에이 이런 말까지는 우리 조금 너무 억까 아니니? 제거해. 창의성을 제거해 주세요. 자, 7번 A의 문맥적 의미. A가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 이거 그냥 문장을 써주자. 문장. A의 문맥적 의미 삼자. 삼은 것이다. 무엇을? 누가? 인공지능이 무엇을? 싸만다. 사만다를 자기 이름으로 삼다. 몇 자리 서술어야? 하나, 둘, 세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아닌 거 볼까? 세 자리 서술어 아닌 거 4번 일단 지워줄 수 있겠다. 그치? 지신을 삼아 떠난다. 이때는 만들다라는 거잖아. 무엇을 만들다. 두 자리 서술잖아. 내가 지신을 만들다. 다 세 자리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름으로 삼다라는 건 뭐야? 이름으로 결정했다라는 거 아니야? 무엇으로 딱 이렇게 여긴다. 무엇으로 여기다. 결정했다. 이런 유의어를 한번 넣어볼까? 고아를 양자로 만들었다. 여겼다. 결정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치? 유의어 넣었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결정하고 결정했다. 결정도 안 맞는 것 같고. 위기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생각했다. 여겼다. 결정했다. 뭐 여기다라는 말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네. 그녀는 친구의 딸을 친구로 삼았다. 친구로 여겼다. 근데 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요 추상적인 부분이 추상적인 속성까지도 연결하면 7번에 3번이 맞겠지? 이건 다 구체적인 인물이잖아. 구체적인 인물. 여러분들도 지금의 요 틀린 문제들을 기회로 삼으세요. 알겠죠? 이 틀린 문제들을 삼아 떠나는. 틀린 문제를 삼아서 만들어서. 자, 여기까지 쭉 보면서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지문들 2회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9. 지문을 그치 중심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스스로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게 우선이야. 그리고 나서 중심 내용만 보고 나서 앞에 있는 내용이 각각의 문단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가서 한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았니? 틀린 문제들? 그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드렸던 문제들을 계속 한번 보시면서 내용 숙달 반복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